네, 이런 시장 상승 안에서 수상한 냄새가 났던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내일장의 주가 전망,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건희 부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업앤다운 적중률 10개 중에 7개의 종목을 적중해 주셨어요. 저 사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저렇게 잘 웃으실 수 있는 분이 어쩜 이렇게 방송할 때는 한 번도 웃지 않고 시크하실까. 전 맨날 저거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앞에 찍어주시는 분이 네. 모르는 분이어서 웃겨서. 예. 아, 그렇습니다. 저 사진 너무 잘 나오셨어요. 네. 그럼 오늘은 100%에 맞는 적중률 한번 노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도 좋았고요. 네. 10개 종목 먼저 후보 보시죠. 해운과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음식료, 로봇, 자동차. 오늘도 정말 다양하게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종목 볼까요?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 HMM이에요. 오늘 하림과 함께 또 같이 올라줬고요.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HMM 볼게요. 어제 사실 저희가 다루긴 했어요. 이 하림과 함께 언급을 했는데 네. 다른 분은 다운 의견 주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올랐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라고. 예, 네. 아마 다음 주에 좀 성적이 좋지 않을 예정인데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쵸. 많이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기보다는 네. 이제 지금 인수가 하림 HMM 같은 경우는 인수가 이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페노션이 인수하기로 했고 페노션의 자금난은 뭐 페노션이 걱정해야 되는 거고 HMM은 주인을 찾았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HMM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파나마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고 그쪽은 이제 비가 너무 많아서 네. 배가 지나갈 때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 물이 부족해서 이게 이제 인천에 배가 들어오듯이 이제 도크에 물을 채워야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물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벌크선들의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갔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수에즈 운하의 이제 예멘 후티 반군, 네, 맞아요. 예, 뭐 조금 뭐 테러 조직 같지만 생각보다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아파 조직이고요.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빌미로 서방에 있는 배들을 자꾸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가도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쪽에 군대를 보내겠다라는 정도까지 나오면서 유가는 좀 진정이 됐는데 운임지수가 올랐죠. 운임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사 입장에서는 한번 잘못되면 물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손해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돌아가겠다. 그래서 희망봉을 옛날에 다녔던 희망봉을 돌아서 아프리카를 완전 뺑 돌아서 가겠다. 네. 뭐 이러면 당연히 운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으로 이게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사실은 오늘 해운주가 굉장히 강했다. 그중에 또 주인까지 찾은 HMM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도 오늘 좀 많이 오른 게 거기에 따른 거고요. 하림은 여전히 이제 수혜를 볼 거라고 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페노션은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죠. 네. 예.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하림도 꼬꾸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장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림이 HMM을 안게 되면서 너무나 좀 큰 매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래를 삼킨 새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더불어서 HMM 포함한 페노션을 포함한 해운 너프이 지금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하림에게도 현재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완전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승자의 저주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주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후에 그런 하락이 반영될 가능성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하림이나 하림 지주 같은 경우는 좀 과하게 반응을 해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하림 지주는 워낙 주가가 또 바닥에 있었고 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해운업이 좀 살아날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붙어 있다. 이제 최근에 운임지수가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경기 회복에 따른 운임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변수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한마디로 사고를 뭐 이스라엘이 쳤죠. 예, 이스라엘이랑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죠. 물류 대란이 다시 일어나면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 우려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군대까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좀 잠재워지면 오히려 해운업들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M과 하림 오늘 각각 19%의 급등, 29%의 급등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H&M만 놓고 봤을 때 주가 전망은 어떨지. 뭐 하림이야 나중에 뭐 약간 재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다라고 하지만 H&M은 일단 주인을 찾았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내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해운 업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H&M은 당분간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하림 같은 경우는 뭐 내일 또 상승을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뭐 음봉을 그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페노션이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네. 부족한 돈을 할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M은 업 의견 하지만 하림은 내일장 오르더라도 따라붙진 말자. 네, 네. 음봉 전환할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볼게요. 네이버예요. 예상보다 네. 그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많은 종목들이 꼽혔는데 뭐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 잘 갔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잘 갔죠? 네. 근데 인터넷 안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짝만 상승하고 말았어요. 왜 힘이 부족했던 걸까요?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장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하이퍼클로버 X도 지금 네이버에서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증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AI를 좀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이게 오픈 AI가 다 빨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가 이거를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구글 검색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더 많이 쓰죠. 뭐 자국 내에서는요? 그렇죠. 그런 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AI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삼성전자와 지금 네이버가 또 뭐 AI 칩을 개발했는데 네. 엔비디아 칩보다 8배 이상 성능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기사는 좀 과장되게 썼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좀 잘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여전히 해외에서도 일본 시장이라든지 해외에서도 잘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까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아마 네이버가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조금만 실적이 확 올라갈 건덕지만 주면 네. 그런 거리만 주면 사실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트위치 국내 사업 철수로 인해서 예. 수혜주로 꼽혔잖아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치지직 베타 서비스가 시작이 예, 됐어요. 예. 처음에는 저희 작가님이 치지직 하길래 뭘 장난치나 했는데 진짜 이름이 치지직이에요. 예. 이거 어떤 서비스입니까? 뉴스를 너무 안 보셨네. 취직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지금. 네, 그죠? 어떤 서비스예요? 지금 우리 아프리카 TV 이런 거 보면 게임을 이제 하는 걸 중계하거나 네. 해설해주거나 하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하죠. 그 아프리카 TV가 주 수입원이 그건데 별풍선 그랬죠. 말고 e스포츠 관련돼서 이런 이제 스트리밍하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게임 관련돼서 그 많은 인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네이버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치지직도 지금 뭐 생각보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는 많은데 이게 네이버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네이버는 어떻게든 뭐 새로운 걸 시작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네이버 TV도 처음에는 뭐 이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죠. 특히 이제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도 맞아요. 어른들을 보면 뭐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아프리카 TV도 보고 다른 걸로 찾아서 보시는데 이제 저 정도 되면 그냥 귀찮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냥 봅니다. 바로 누르면 나오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항상 네이버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모토로 보고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판은 깔린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의 판은 깔려놨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따른 실적이라던가 뭔가 우리에게 입증할 만한 것이가 나오지 않았기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은 건데 그럼 내년은 입증을 해주는 한 해가 될까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지만 이게 업사이드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30%, 20, 30%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금리까지 더 떨어지는 기조가 이제 확실해지면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 업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네이버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떨까요? 뭐 올라올 걸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자신이 좀 없어 보이셨는데요, 방금. 아니 올라오겠죠. 많이 올라오냐, 적게 올라오냐의 차이 정도.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장 업 의견 드렸고요. 내년에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솔루션은 어떤지 또 같이 알아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좀 꿈틀거리고 있고 이 종목도 앞서 네이버처럼 금리 인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주가 반등은 그럼 그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인 환경 덕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금리 인하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가 됐든 풍력 발전소가 됐든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화력 발전소가 됐든 발전선을 하려면 에너지 관련된 투자는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작은 규모여도 몇 천억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업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주로 뭘 쓰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갚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지금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미루는데 이제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는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쪽에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수익성이 나오기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밀어놨던 사업들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요즘에 풍력 태양광이 좋은 거고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한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면서 한번 확 좋았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미국 시장은 여전히 뭐 워렌 버핏도 태양광에 투자했다라고 하죠. 네. 거기 이제 민간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본인들이 전기를 좀 더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진폭을 키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누가 투자를 해주느냐 사실은 연기금 같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기금 같은 데라든지 기금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이런 데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워렌 버핏이 왜 거기다 투자했냐면 보험사를 갖고 있죠. 예, 그럼 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따박따박 수익이 날 수 있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고 국내 공장은 지금 뭐 가동률을 줄였다라고 할 정도로 안 좋은데 여전히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물론 이제 리스크는 있죠. 예. 대통령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것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마침 말 나온 김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또 남에게 대선에서 승기를 거두게 된다면은 IRA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올스톱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자다. 충분히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서 미리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죠. 왜요? 트럼프는 어떤 신념이 있는 분이 아니라 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오. 신재생 에너지가 만약에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쪽으로 그걸 할 이유가 없죠. 굳이 반대할 이유가 그렇죠. 없다. 예, 지금 물론 선거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이슈를 쓰겠지만 막상 되고 나면 반박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지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북한을 무슨 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죽일 것처럼 얘기하다가 북한이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게 트럼프 정권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득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혼자만 반기를 들어서 만약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못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은 IRA 신재생 에너지 쪽 척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그쵸. 분석이다라는 예. 의견이었습니다. 또 색다른 분석이 나왔어요. 그럼 음. 하나솔루션을 두고서는 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 석유화학 쪽의 부진 때문에 여전히 안 좋게 보는 쪽,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의 태양광 사업 때문에 좋게 보는 쪽,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근데 뭐 PVC는 어차피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 네. 이제 석유화학 쪽은 약간 캐시카우인데 그쪽은 경기를 탈 수밖에 없죠. 경기가 안 좋으면 빠지고 경기가 좋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쪽을 가지고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빠진 거는 PVC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네. 태양광 때문에 빠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태양광 산업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석유화학이 좀 안 좋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뭐 올라올 수 있다.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네,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다음 장 업이고요. 그리고 이건희 부장은 긍정적인 의견으로 짚었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요즘 제가 그 포모 현상을 느끼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이 두산 로보틱스와 LS 머티리얼즈 때문이에요. 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 받으실 겁니다. 요즘 예전에는 한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면 포모했던 적이 있었고 에코프로 안 갖고 있으면 포모했던 적이 있는데 그쵸. 지금 그 주인공이 두산 로보틱스로 왔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저도 의아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전 로봇주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전 내년에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연말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혼자만 좋죠. 지금 혼자만 두산 좋아요. 로보틱스 혼자만 좋은데 일단은 1등 기업이 되겠다라는 목표도 있고 지금 현재 협동 로봇 세계 4위죠. 1등은 이제 일본의 화락이라는 회사인데 네. 화락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투산 로보틱스는 미국 진출 기대감이 있고 그럼 미국 시장이 진출할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고금리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다. 지금 뭐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는 다 금리 완화입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지금 협동 로봇이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냐면 화락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많이 팔았는데 중국은 지금 좀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내에서 로봇을 깔아야 되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사면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렇죠. 이런 장비들은 어떻게 사냐면 리스로 삽니다. 대부분. 그럼 리스는 리스 금융을 끼고 사기 때문에 이자가 높으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이자가 떨어지면 비용이 줄겠죠. 네. 그럼 비용이 준다는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욕구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진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글로벌 1위를 장악하겠다라고 두산 로보틱스가 얘기를 했고 어제자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가 코멘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포모 이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예, 본인이 산 것만 집중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예. 좀 아쉬울 수 있죠. 배 아플 수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저에게 그런 회사인데 저는 사실 이런 로봇주들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나 수혜주인 줄 알았는데 사가는 사람에게도 그렇죠. 리스크가 있어서 금리나 수혜주였다라는 거 요거 알아갑니다. 그럼 두산 로보틱스 현 구간에서 뭐 가격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실적도 다 따져봤을 때 비싸요? 아니면 안 비싸요? 그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적자인데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도 없고 그렇죠.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포모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계산이 안 되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성장 기대감이죠. 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걸 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갈 거예요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죠. 이거는 누군가가 많이 팔면 빠집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시장은 아직은 이쪽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뭐 이틀 연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네. 하지만 지금 뭐 비싸다 싸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쵸? 그럼 예.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024년 연초에 로봇주가 움직일 것 같았는데 좀 먼저 움직였다. 그럼 아직 안 움직인 2024년에 기대 로봇주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네, 지금 잡히고. 대장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됐죠. 이제 네. 2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삼성그룹과의 뭔가 사고를 계속 조금 치고 있는데 좀 더 큰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삼성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선호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 어떨지 보시죠. 시장에서 LS 머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운이고요. 할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기대 속에 시너지 효과 기대 속에 올랐지만 이제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열어둬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현대차를 꼽았는데 저랑 의견이 예, 다른가요? 같아요. 아 예. 기아가 더 빠르긴 한데 네. 예, 묵직하게 올라오는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은 이 10개에서 찾으라고 하니까 네. 예, 좀 한정되긴 하죠, 선택이. 그래서 가끔은 삼성전자도 갖고 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너무 싸다. 근데 저평가를 이제 해소한다는 국면이 나올 텐데 그래서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가이던스는 현재 내년 가이던스는 올해보다 조금은 빠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그렇고 실적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바뀔 수 있다.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에 조금 더 업사이드가 된다라는 뷰가 바뀌기 시작하면 네. 주가는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저평가를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고금리. 금리. 얘가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인데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 미국 내에서 할부금융 그러니까 중위권 신용등급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이 10에서 한 12% 금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6%, 7%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사고 싶은 욕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들도 대기 수요들이 밀려 있던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24년도 말에 조지아 공장 왜 빨리 지어라, 왜 빨리 안 짓냐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천천히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현대차는 오히려 시간을 벌고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남들도 혜택을 그닥 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24년도 말에 오픈을 하든 25년도에 오픈을 하든 사실은 그 무렵이 되면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본격 개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국내에서 만든 물량으로 소화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또 예. 개인적으로 더불어서 저희가 여기 10개 종목에는 후보에 없지만 지금 자동차를 토픽으로 꼽았다면 예. 현대차보다 뭐 SL, 화신, 서현이화 이쪽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화신을 좋아합니다, 제가. 화신을. 예. 화신이 주가가 조금 다이내믹하죠. 네. 예,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도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현대차에 주로 납품한 1차 벤더 중에는 화신, 뭐 SL, 뭐 성화이텍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화신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가장 세게 올라오는 모습. 거래량이 좀 터졌다. 그러니까 현대차 사면 재미없으신 분들은 화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30만 원. 30만 원, 예.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10가지 수상한 종목들 업앤다운 알아봤고요. 이건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